자, 좋은 책을 잘 기르는 방법. 1번 뭐라고요? 심심하게 만들어라. 심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실에서 TV를 치우십시오. 여러분, 거실에서 TV만 치워도 아이들이 책을 읽는 걸 반드시 보게 돼 있습니다. TV 치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원을 줄여주세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요, 학원을 갈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지금 언어가 안 돼, 언어가. 근데 뭐 학원 가면 뭐 하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래서 학원을 줄이세요. 책을 읽기 위해서. 학원 과제를 하느라고 책을 못 읽는 것보다는요, 학원 안 가서 과제 안 하고 책을 읽는 게 그 아이 뇌를 발달시키는데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에게 얘기하세요. 네가 가고 있는 학원 중에서 원치 않는 거 하나만 얘기해. 엄마가 빼줄게.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딱 짚어요. 어떻게 엄마 마음을 이렇게 알고. 이것만 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를 딱 짚어요, 아이들은요. 그거 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빼고요. 그러면 그 돈이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원비가 20만 원, 20만 원 남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이 같이 나가가지고요, 근사한 외식을 하는 거예요. 절반은 먹는 데 쓰세요. 같이 신나게 맛있는 거 먹고요, 나머지 절반은 서점에 같이 가서 같이 책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저녁 먹었겠다가 자기가 책 골라가지고 집에 왔겠다. 뭐 하고 싶어질까요? 책 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세요, 이렇게. 그게 학원 가는 거 훨씬 중요합니다. 왜? 이제 글을 읽어서 여기 2, 3단계가 만들어지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들어요, 아이들이. 다 알아들으면 학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어서 학원 가는 거거든.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알아듣는 건 뇌가 하는 거지. 선생님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엄마들 착각하는 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너무 우습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나름 다 국가고시 하시고 전문교육 다 받고 여러분부터 다 똑똑하세요. 못 가르쳐서 우리 애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만들어져서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학원 간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학원 선생님들 뭐라 그러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학원 선생님들에 비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더 탁월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학원 선생님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학원을 보내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마시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심심한 환경에 중요한 게요, 학습 만화를 치우셔야 됩니다. 이 학습 만화가 집에 있으면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많은 부모들은 이게 책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소장님, 우리 애는요 독서가 취미예요. 우리 애는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저한테. 제가 이제 우연히 걔를 만났어요. 그 책 좋아한다는 애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요, 얘는 진짜 책을 안 읽는 아이예요. 엄마가 자랑했는데.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엄마가 말씀하시는 우리 애 책 좋아한다 할 때 책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과학만화 Y 같은 학습 만화 좋아해요.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해리포터 같은 환타지 좋아해요. 2번. 이런 책은요, 우리 애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애가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얘는 진짜 책을 안 읽네요 할 때, 책은 지식, 과학, 역사, 정보서들을 글자로 된 책은 절대로 안 읽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얘랑 얘기해. 눈을 감고 얘기하면 얘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눈을 떠보니까 중학생이야. 대다수 아이들이 이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학습 만화를 보는 아이들은요, 어휘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걔네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초등학교 3, 4학년 어휘 수준에서 묶여 있어요. 더 이상 나가질 않아, 언어가. 학습 만화 보는 아이들의 전형적 특징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학습 만화를 보면요, 글자책을 본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글자책을 읽다 보면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겠죠? 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눈이 어디를 가냐면 문장 전체를 보게 돼 있어요. 문장 전체를 통해서 이 단어는 어떤 뜻이겠구나 라는 것을 추론을 합니다. 자, 추론이 몇 단계라고요? 아까 그 전두엽 3층에 2층의 시냅스가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추론을 통해서. 그래서 책 한 권을 덮을 때쯤 되면 굳이 이 단어를 찾지 않아도 이 단어의 의미를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어휘는 문맥을 통해서 얻는다.
여러분 사전 찾아서 어휘를 얻는 게 아니에요. 문장을 읽어가면서 그 단어의 의미들이 스스로 계속해서 유추 추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학습 만화는 어떤 냐? 자, 학습 만화 봅니다. 글도 많지 않지만 말주머니를 읽어요. 읽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네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눈이 어디로 갈까요? 맞아요. 바로 그림을 보게 돼 있어요. 1단계만 한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이층 시냅스를 만드는 물리적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시냅스는 연결된다 안 된다? 가수성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학습 만화 보는 애들은요, 똑같은 학습 만화를 과학 만화 Y를 100번을 봐도 거기에 있는 모르는 단어를 여전히 몰라요. 신기하게도. 근데요, 글자책을 읽으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책을 읽다 말고 엄마 아빠한테 자꾸 엄마 이거 이 단어 뜻이 뭐야? 이 단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요. 학습 만화 보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엄마에게 단어 뜻을 묻는 거는 학습 만화 보는 애 당연히 물어요. 왜? 2층이 안 돼서 그래요. 저는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홈스쿨로 아이를 키웠고 책을 읽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단어 뜻을 묻기로 말하면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요, 우리 아이가 10년 홈스쿨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단 한 번도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단어 뜻은 묻는 게 아닙니다. 문장 속에서 추론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엄마 이 단어가 무슨 뜻이야? 물으면 그거 대답해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대답해 줘 봤자 그래? 그리고 넘어가면 또 물어봐요. 왜냐하면 추론을 통해서 끼워 맞춘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구나. 그러면 그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 엄마한테 한번 읽어줘 해서 다시 읽게 하는 거예요. 읽게 하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 뜻이 궁금하구나. 그 문장 속에서 나온 거네. 네 생각에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면 맞을 것 같아? 라고 되물으면 돼요. 되물으면요, 신기하게도 7, 8명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모른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그 문장에서 그 단어 뜻은 그 뜻밖에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 단어를 몰라도요, 그 문장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단어는 그 뜻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대충 설명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얘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했다 안 했다? 그림 보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축적돼서 3, 4, 5, 6, 중 1, 2, 3, 고3 가면 고3에 지금 여러분 수능 문제에서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상위권 아이들은 어떤 과목이 변별력을 만드는지 아세요? 국어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가 아니에요. 왜? 지금 수능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습만 보면서 자란 세대예요. 걔들이 지금 수능생이 돼가지고요, 국어 어렵다 소리 하고 있어요. 어휘가 딸려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어떤 애들은요, 아직 극히 일부 그렇게 되물었는데 읽어보고도 모르겠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 앞에 문장도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걔네들은 첫 페이지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요즘 여러분 아세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뜻을 모르고 책을 잘 읽고 있다는 사실? 책을 잘 읽는데 물어보면 내용을 모르는 애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2층, 3층이 안 만들어지는 책 읽기 하는 애들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엄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책 읽으면 게임 시켜줄게. 이 책 읽으면 이거 해줄게. 이 책 읽으면 뭐 해줄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애들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숙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용이 뭔지 상관하지 않아요. 후닥닥 읽고 자기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읽히면요, 책 읽기 하나만 합니다. 책 많이 읽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책이 읽고도 할 일이 없어야 돼, 아이는. 여러분 보세요. 이 책을 읽고 나도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이 책을 빨리 읽고 싶을까요? 천천히 읽고 싶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책 빨리 읽어라 소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책은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읽은 책을 다시 읽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책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책이 100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100번 보는 책이 있고 절대로 손 안 대는 책이 있어요. 100번 보는 책은 뭘까요? 그게 학습 만화예요, 여러분. 절대로 손 안 대는 책은 뭘까요? 지식, 과학, 역사, 정보서들 글자로 된 책은 손도 대지 않아요. 그럼 이 책을 읽히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집에 존재하는 학습 만화라는 학습 만화는 다 묶어서 페이지 할머니에게 다 기증하시고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읽을 책이 이거밖에 없으면 심심해 죽겠는데 읽을 책이 이거밖에 없어. 이걸 읽고도 또 할 일도 없어. 그럼 이거 읽을까 안 읽을까요? 읽게 됐어. 그렇게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심심한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글자책을 읽지 않으면 2단계, 3단계는 안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1번 중요한 거예요. 자, 서울 시내 중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요, 교과서도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왜 어렵대요? 교과서가 단어도 어렵고요, 문장 표현도 이해가 안 되고요, 한자어가 많고요, 지문 수준이 높고요, 문장이 길어서요. 다 뭐예요? 학습 만화 보는 아이들의 전형적 특징.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요. 그래서 학습 만화 치우세요. 여러분 집에 한 번도 안 본 학습 만화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냥 두세요. 어차피 안 보니까. 그거는 학습 만화가 나빠서 치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번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한 번 봤으면 끝이에요. 그거는 더 봐봤자 여기 2층 3층 2단계 3단계 시냅스 만드는데 하나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은 한 번 봤으면 다 치우고 그건 사줄 필요도 없습니다. 글자책을 읽기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좋은 책을 잘 읽히려면요, 책을 읽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마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우리 애가요 하도 책을 안 읽어서 학습 만화라도 읽혀야 돼 우리 애는요, 이런 말. 여러분 다 그래서 학습 만화 사준 거죠? 너무 책을 안 읽으니까 이거라도 읽으라고. 여기 잘못된 말이 있는 거예요. 책을 안 읽어서가 아니라 책을 못 읽어서요. 책을 안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이가 책을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읽어요? 2단계 3단계가 안 만들어져서. 그러면 학습 만화를 보게 하면 2단계 3단계 만든다 그랬어요? 못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 그거 읽어봤자 도움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책 못 읽는 애는 중학교 가보세요. 그 지금은 학습 만화 보죠. 고등학교 가보세요. 책을 하나도 못 읽습니다. 이게 안 만들어져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고등학교 교사한테 선생님들 강의를 했더니 한 선생님 고등학교 교사 와서 그래. 소장님, 그래서 있잖아요, 제 강의를 듣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숙제를 좀 해드려. 과학 만화 Y를 보고 그걸로 다 숙제를 해온대. 미치겠다 이 선생님. 얘들이 숙제를 주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과학 만화 Y 그거 뺏겨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그거밖에 못 읽는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화면 바꿔주세요. 그래서 2단계 3단계 그 시냅스를 만드는 독서를 시키는 것이지, 못 읽는데 학습 만화를 보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1번,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책 읽어라가 아니라 책 읽어줄 테니까 와라, 들려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제 기억에 성경도 많이 읽어주기도 했지만,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고 1, 2학년 때요, 나니아 연대기 7권을 제가 다 읽어줬어요, 우리 애에게. 근데요, 거기 애가 혼자 읽으라면 절대로 못 읽죠. 어휘들이 어렵기 때문에. 1, 2학년 읽으신 책이 아닙니다. 근데 아빠가 읽어주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읽어주니까요, 아이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를. 그 단어는 몰라도 맥락 가운데서 그 이해와 이해 풍성함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의자 시리즈에서 거기 그 피터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사자가 대신 죽는 그 장면이 나와요. 대속 장면이. 그걸 제가 읽어주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들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빠, 여기 아빠들 손 들어보세요. 아빠, 나 아빠예요. 손 들어보세요. 아빠들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영화를 찍으세요, 영화를. 왜 우리 외국 영화 보면 애 딱 눕혀놓고 자기 전에 딱 책 읽어주는 아빠들 있잖아요. 많이 보죠? 예, 여러분 영화를 찍으시라고 집에서. 예, 눕혀놓고 성경 읽어주고 좋은 책 읽어주고 이러면 여러분이 영화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2단계 3단계 시냅스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이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책 읽어주라. 근데 이 책 읽어주기는요, 언제까지 하냐면 선진국에서는 보통 16살까지는 책을 읽어주라 그러는데, 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한 12살 정도까지는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2살 정도 되니까요,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속도보다 자기 눈으로 보는 속도가 이제 더 빨라져가지고 한두 페이지 읽어주면요, 얘는 벌써 다 읽었어, 눈으로. 빨리 넘기고 싶은데 아빠가 아직 못 읽었어, 엄마가. 그러면 답답해져요. 그래서 한 2페이지만 넘어가면요,
됐어요 엄마, 됐어요 아빠. 그리고 뺏어가요. 그리고 혼자 막 아빠. 제가 알았어요. 아, 엄마 아빠의 책 읽어주기는 마중물 붓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자꾸 마중물을 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세요. 한두 끝도 없이 읽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저 읽어주면요 2페이지만 읽어주면 사실 더 읽어줄 것도 얘가 지가 읽어요. 바빠서, 마음이 바빠서. 근데 어떤 애들은요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읽어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이하게.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얘는 지금 책 읽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너무 고픈 아이. 얘는 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2시간 앉아서 고생하고 있는 거를 자기 눈으로 꼭 봐야 되겠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아이들은 확인하고 싶어서 엄마가 여기 있으라 그래요. 그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피곤해 죽겠는데 애가 이제 그럴 때 짜증나죠. 엄마 힘든 거 안 보여? 막 이러죠. 안 보여요. 걔는 엄마가 보여요. 엄마. 내 엄마. 그때 엄마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거지 안 하셔도 되고요. 청소 안 해도 돼요. 청소하면 이렇게 발로 이렇게 치우면서 다녀 집에. 그리고 그냥 외식 한번 하세요. 그리고 애가 정말 엄마한테 2시간이고 책 읽어달라 그러면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해야 걔가 자기 내면에 엄마라는 존재가 자기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를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짜증 내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게 채워진 아이들은 2시간씩 엄마를 붙잡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씁니다. 얘들은 책 읽고 싶은 거이기 때문에. 근데 붙잡는다는 얘기는 책 읽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엄마가 채워줘야 돼요.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런 거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책을 못 읽고 있다는 걸 알았죠?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으면 어떡하냐? 좀 더 쉬운 책을 읽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가 6학년인데 책을 통안 읽어요. 그러면 3, 4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원전들이 있어요. 3, 4학년 때 읽도록 만들어 놓은 단행본들. 여러분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 뒤에 몇 학년 교과서 수록 원전이라는 게 다 써 있어요. 거기 한 단계 낮춰서 책을 읽히세요. 그러면 어휘도 쉽고 문장도 쉽기 때문에 책 읽는 게 어렵지 않아요. 반드시 한 단계 낮춰요. 더 낮추고 이렇게 낮춰서 읽다 보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기 나이에 맞는 책도 읽게 되고 자기 나이보다 높은 수준의 책도 읽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책을 읽히는 것이지 학습 만화를 읽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학습 만화가 나쁘다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화책을 보는 거는 독서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학습 만화는 만화책과는 다른 거예요. 만화는 거기에 주인공도 있고 스토리가 있어요. 그 자체에 만화는 소설과 똑같은 거예요. 문학 작품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과학 만화 Y 뭐 이런 학습서들은요 주인공도 없고요 스토리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 있는 캐릭터가 여러분은 특이하니까 주인공인 줄 알지만 여러분이 보기엔 특이하지만 아이들은 하나도 안 특이해. 걔들이 누군지 아세요? 애들이 늘 만나는 게임 속의 캐릭터들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보니까 거기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낯설고 뭐 이러지만 애들은 늘 보는 애들이에요. 걔들이 어디서? 어디 게임에서? 주니어 네이버 있죠? 주니버 아세요? 우리 꼬마 아이들? 주니버 몰라? 요즘은 바뀌었나? 트렌드가? 너는 알겠다 주니버가 뭔지. 그치? 그런 데서 들어가면 뭐 동물농장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옷 입히기 이런 캐릭터들이 만화책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걔는 단지 학습 내용을 그냥 1단계로 해결하도록 만들어 놓은 캐릭터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허접한 책들을. 만화책은 괜찮습니다. 뭐 식객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성화 같은 거 있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만화로 하는 거 그런 거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한 번만. 여러분 집에 만화로 된 성경 이야기들 많이 있죠? 한 번은 봤어요? 그럼 반드시 지우세요. 그건 2번, 3번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번, 3번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보면 안 됩니다. 글자로 된 책을 읽혀야 돼요. 쉬운 책을 글자로 된 걸. 그리고 엄마랑 같이 읽을 때는 좀 더 어려운 책을 읽어도 돼요. 아빠랑 같이 읽을 때는 좀 더 어려운 책 읽어도 돼요. 듣는 건. 자, 그 정도 하고요. 세 번째는 책 읽는 능력을 키우려면 지식서, 과학서, 역사서, 정보서를 균형 있게 읽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의 개요서 안 나눠줬구나. 막 찍어서 보니까 제가 원래 강의 개요서 다 보내주는데 여러분 저기 없네.
예, 어쨌든 뭐 찍는 거 괜찮아요. 어쨌든 그 지식서, 과학서, 역사, 정보서들이 균형 있게,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엄마랑 같이 책을 가서 5권을 빌리면 아이가 3권을 빌리라 그러면 아이는 이제 주로 이야기책을 고르겠죠. 쉬운 책을. 그러니까 엄마는 지식서, 과학서를 한두 권 골라서 같이 섞여서 읽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해야 점점 그리기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끝날 시간 됐네 벌써.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요. 큰 문제예요. 세 번째는 즐겁게 책을 읽게 만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환경을.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에서 독후감을 쓰라는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쓰기는 3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5, 6학년 이상 지나가야 전두엽에서 그게 만들어져 쓰기가 됩니다. 책 한 권을 A4 한 장으로 요약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어릴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집에서 자꾸 쓰라 그러면 애들은 엄마가 이 책 읽으면 또 쓰라 그럴 텐데 그러면 책 읽기가 싫어져요. 독후감은 어디서 쓰는 거냐면 교실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실은 원래 그런 거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실에서 그런 거 하는 것이지 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는 즐겁게 책을 읽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독서 기록장을 쓰게 하세요. 이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독서 기록장 어떻게 쓰는지도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에게는 책 한 권 선물로 드렸는데 지난주에 나온 책이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는 그 책을 나중에 이제 사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기록장 어떻게 쓰는 건지도 설명이 있고, 제가 샘플, 우리 아이 저거 쓴 샘플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책 제목 쓰고 지은이 쓰고 느낀 점만 쓰라는 거예요. 느낀 점을 기호로만 표시라는 거예요. 기호로. 아주 재밌었으면 동그라미 2개, 재밌으면 동그라미 1개, 별로였으면 세모, 재미없으면 X, 이렇게 표시만 하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전 얘기예요. 중학생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독서를 키워야, 이게 시냅스 만들어야 될 아이들 얘기입니다. 이걸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 아이도 이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이야기책은, 스토리나 환타지 책은 다 동그라미 2개인데 지식과학, 역사, 정보서들은 대부분 세모나 X표가 돼 있더라고요. 1, 2학년 저학년 때는.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재미없으니까, 지식서들은 재미없으니까 세모인가 보다. 그게 아니었어요. 5, 6학년 가니까요, 그 전에 저학년 때 세모 X 쳤던 모든 책들이, 장르들이 전부 동그라미 2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냅스가 그 독서 시간을 통해서 시냅스가 만들어지니까 지식과 역사 정보서들도 이제 단어나 문장이나 추론이나 이게 다 돼서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한 걸 보시면 여러분 아이들의 독서 이 능력이 어떻게 지금 성장해 가는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책을 읽게 하고, 세모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쉬운 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보라는 것이죠.